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다 사는 EBS 교재를 저는 살 돈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기말고사가 바로 다음 날이지만 저는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30대인 지금 저는 원치 않는 일에는 당당하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비결.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welcome back to Shiny Days. 샤이니한 날들에 와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진짜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많아 하는 주제잖아요. 이 얘기를 저는 오늘은 조금 시간을 충분히 그냥 여유롭게 가지면서 이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렇게 편안해 보이려고 여기에 커피 있는 거 아니고요, 물 들어있습니다. 물 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쿠션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진짜 단둘이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저의 이 비결? 30대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된 비결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좋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지금 소리가 조금 울릴 수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여기가 거실인데 천장이 되게 높아서 약간 웅웅 울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처럼 좋은 장비를 아직 저는 사지 않았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아무런 뭐 마이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만 하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유튜브 첫 화면 제목을 보고 많이 이렇게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샤이니 30대에 벌써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대체 얼마가 있길래? 막 이런 생각하셨죠, 솔직히. 그쵸?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실 되게 망설였어요. 진짜. 원래 예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야 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망설였었냐면 이게 어쨌든 돈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돈 자랑하는 것 같고, 그쵸? 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그런 걱정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안 찍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돈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해요,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는 근데 그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까 그걸 더 몸소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른 나이에 경제적인 관념이 있어서 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나름 저는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나도 좋은 이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좋은 방법, 좋은 철학을 사실 저만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적인 손실이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삶을 빨리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약간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거는 빨리빨리 전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일 전혀 안 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유를 빨리 얻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샤이니 뭐 주식했어요? 아니요. 저는 주식을 해서 오히려 굉장한 손해를 봤던 사람이었고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여러분 샤이니 무슨 부동산 막 투기 분양권인가 뭐 이런 거 사고 팔고 막 이런 거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알못이었어요. 부동산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튼 그거. 그쵸? 정말 부동산 잘 몰라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셨나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럼 흔히 사람들이 돈 번다는 주식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평소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지, 나에 대한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몸값 높이기예요. 그쵸, 너무 당연하죠. 제가 이거는 이제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시급 8,000원 받으시는 분이랑 시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1시간을 일했을 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랑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1시간을 일했을 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 자신의 몸값,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린 나이이신 분들, 뭐 대학생분들, 그쵸? 아직도 20대이신 분들은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부단히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영어 강사죠. 그쵸? 근데 영어 강사들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거리가 아주 높은 사람부터 정말 좀 힘들게 강의하시는 영어 강사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분들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법은 막 잘 가르쳐. 근데 발음은 너무 아니야. 우리 흔히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 구려. 그런 영어 강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반대로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거의 교포야, 교포. 그래서 말하기는 너무 잘 되는데 문법 설명을 못 해줘요. 예를 들어 학생이 관계대명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런 식의 좀 어느 한 가지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돼서까지 굉장히 주안점을 뒀던 것이, 내가 한국인이지만 발음도 미국, 캐나다의 그 북미식 발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말하고 싶었고, 또 문법적인 면에서도 구멍이 없게 정말 많이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범위가 유초등부터 성인까지 사실 강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원하는 것은 자주 촬영을 하고 자주 강의를 하고, 좀 덜 원하는 것은 제가 안 할 뿐이에요. 저의 선택권이 된 거죠. 즉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그 중에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도 굉장한 자유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즉 강의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특히나 이런 초등, 유아, 중등 이쪽에서는 거의 몸값이 적어도 배 이상이에요. 배 이상. 인간 강사가 약 어느 정도 버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거기 보면 초등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시간 뭐 예를 들어 5분에서 10분짜리를 찍는데 보통 저도 이제 저희 동료 강사들에게서 듣는 건데 보통 한 7만원, 8만원 선이래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5분, 10분 정도 되는 강의를 찍어주면 업체에서 40만원, 50만원까지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일하게 5분, 10분을 촬영하고 누구는 7, 8만 원 받아가는데 누구는 4, 5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강사들보다 많은 강의료를 줘도 이 회사 측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게, 그만큼 그 강의를 듣는 많은 학습자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강의를 끝까지 듣고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 강의료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주고라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게끔 여러분들이 역량을 높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들 보여주기 위한 소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소비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돈 없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진짜 제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 강사 생활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제 다른 강사 친구네 집에 놀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던 친구인데, 집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이제 신발. 근데 신발이 너무 다들 막 되게 예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는데 야 이런 거는 한 켤레에 얼마씩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 친구가 한 켤레당 약 한 70만 원에서 좀 비싼 거는 100만 원까지 그 정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한두 켤레 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제가 확인한 것만 거의 20켤레.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비싼 걸 많이 샀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야 이런 거 안 신으면 다른 강사들이 무시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다른 강사들이 내 신발을 왜 중시 여기는 거? 무엇이 중요한디?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 좋은 강의, 재미있는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너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돈 모아라. 너 지금 월세 살고 있지 않냐? 돈 모아서 빨리 전세로 가고 그 다음에 집 사야지. 그게 우선인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친구는 아 몰라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래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그냥 아직까지 집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은 너무나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친구가 아 내가 그때 진짜 샤쌤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를 할 때 남들에 의한 소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품 신발,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로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죠. 실제 진실한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나의 사람 됨됨이로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닌가요? 경제 얘기하다 갑자기 진짜 친구 만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얘기해 드릴까요? 두 번째가 남 보여주기식 소비는 하지 않는다였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사소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이 사소한 소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고, 그러니까 푼돈이라고 되게 가볍게 여겨서 별 생각 없이 탕탕 쓰는 거 있죠. 그런 소비도 저는 별로 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처럼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그 택시를 차라리 타면서 얻는 이익이 나에게 더 많다라고 하는 분은 당연히 택시 타야 돼요. 그분은 택시뿐만 아니라 전용 헬리콥터 타고 다녀도 저는 말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귀찮아서 역까지 예를 들어 한 10분 15분 걸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습관적으로 택시비 그거 해봤자 기본료밖에 안 나오는데 뭐 한 3, 4천 원이면 되는데 뭘 그걸 그렇게 아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돈을 빨리 못 모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3, 4천 원이 지금 당장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요 이건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3, 4천 원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는 그러한 일이 한두 번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곱하기를 하면 나중에 몇 년을 돌아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돈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진짜 그런 얘기 있어요. 돈도 자기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더 따라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모든 물질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3, 4천 원 푼돈이라고 1,000원, 2,000원 푼돈이라고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러죠. 샤이니 그러면 너무 맨날 돈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돈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계속 모으기만 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저도 돈을 써요. 쓸 때 굉장히 크게 써요. 근데 어느 곳에 쓰냐면 저는 가치 소비, 가치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치, 내가 중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팍팍 쓰는 편이에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여행이에요. 제가 여행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여행은 사실은 갔다 오면 뭐 물건 몇 개 사오지 않는 이상 딱히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남는 건 없죠. 하지만 여행을 다녀왔을 때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나라랑은 너무나도 다른 그 자연 풍경을 보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때 또 남긴 사진들, 이러한 거는 여러분 돈으로 사실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추억을 만들러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추억이에요. 추억. 행복한 추억, 가치 있는 추억.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게,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그러니까 제가 본업이 어떻게 보면 영어 수업이잖아요. 영어 강의 중에 그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학습자들이 되게 재미있어하고 제 강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나는 분명히 나 좋으려고 그냥 가서 여행했는데 이게 내 업이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업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그로 인해서 몸값이 높아지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치 소비를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가치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 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된 나름 몇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제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러한 좋은 팁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공유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복 쌓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더 큰 돈도 따라온다라는 거.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